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영정 사진 앞에 국화를 갈아놨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죠. 그랬어요. 41살에 갑자기 떠난 사람. 사고였고 설명도 위로도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날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울 틈도 없이 살았어요. 딸과 아들 키우고 손주 둘, 손녀 둘까지 품에 안겼죠. 사람들은 참 복이 없다느니 다시 재혼을 하라느니 말이 많았어요. 저는 늘 대답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마음으로 앞만 봤어요.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어요. 캘린더를 보니 화요일이었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건강체조가 있는 날이었죠. 양말을 고쳐 신고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전주천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침 햇살이 물빛에 반짝이더군요. 노인회관 문을 열자 풍금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어요. 요즘은 반주기를 쓰지만 그날은 누가 가져왔는지 작은 풍금이 놓여 있었죠. 손이 덜덜 떨리는 어르신이 도레미를 찾고 있었고 모두가 소리내어 박자를 맞췄어요. 저는 의자 하나를 끌어앉았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모두 고개를 돌렸고 저도 자연스레 돌아봤죠.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희게색고 어깨는 약간 굽었지만 서 있는 모양새가 낯익었어요. 이름표를 보는 순간 제 속이 먼저 움직였죠. 작은 글씨로 장성호. 전주에서 자라던 시절 모두가 성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였어요. 저는 입술이 먼저 떨렸고 심장이 그 다음에 따라왔죠. 그런데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반갑다는 말부터 꺼내면 마음이 먼저 들킬 것 같았거든요. 체조가 끝나고 차를 나눠 마실 때였어요. 친구 영자 씨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죠. 저분 이사 오셨대. 서울 살다 내려왔대.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분이 조심스레 제 쪽으로 다가왔죠. 혹시 전주에서 학교 다녔지? 목소리가 낮았고 끝이 살짝 떨렸어요. 예, 옛날에요. 복희 씨 맞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성우 씨? 그래. 오랜만이네. 엄격한 집안 골목 끝, 비 온 다음 날 흙냄새, 학교 강당 나무바닥의 삐걱임,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하지만 저는 평온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그날 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이름을 확인했고 그는 제 얼굴을 확인했죠. 서로 나이를 물었고 어디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안부를 두어 마디 주고받았어요. 이상하게 그 몇 마디가 길게 느껴졌어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거리 때문에 그랬겠죠. 그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 종이컵에 차를 따라 건넸어요. 따뜻한 거 마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았고 김이 오르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그랬어요. 김이 올라간 자리마다 오래전 기억이 얇게 피어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바닥이 유난히 가볍더군요. 전주천 다리를 건너는데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내가 왜 웃고 있지? 제가 먼저 저에게 물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맞았고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부엌 수돗물을 틀고 컵 하나를 씻어 물을 채웠어요. 물을 마시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았죠. 여보,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꺼냈어요. 누굴 만났냐고요? 아니요. 그냥 오래된 이름 하나를 다시 봤어요.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죠. 저녁을 대충 챙겨 먹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손주들이 쓰다 준 카톡에 하트 표시를 눌러주고 TV를 켰다가 바로 껐어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았고 모서리는 솜처럼 해졌죠. 저는 첫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화요일. 바람이 없었다. 오늘 오래된 이름 하나를 다시 불렀다. 잠들기 전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뭐 했어? 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죠. 별일 없었다. 그런데요, 말끝이 살짝 흔들렸는지 딸이 바로 알아차리더군요. 목소리가 밝네. 저는 허허 웃었어요. 날이 맑았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풍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도레미파가 아니라 도미솔 같은 건너뛰는 음이었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중학교 강당 문틈에서 새어나오던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기억을 부풀리면 마음이 먼저 달아나거든요. 저는 오늘 본 것만, 오늘 들은 것만 가만히 안고 있었어요. 따뜻한 거 마셔. 그 한마디, 그 목소리의 따뜻함, 건네받은 차의 김.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불을 끄기 직전 저는 공책을 한 번 더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죠. 나는 오늘 나를 가볍게 만드는 이름 하나를 다시 주었다. 창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은 끝내 불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것뿐이었어요. 내일도 별일 없자. 그런데 별일이 조금 있어도 괜찮겠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했어요. 어제보다 하늘이 조금 더 맑았죠. 이불 속 공기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살짝 흔들린 느낌이랄까요? 부엌에 나와 커피를 내리는데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가더군요. 이유는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아무 일도 아닌 척했죠. 점심 무렵 노인회관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죠. 괜히 일찍 가서 문 앞을 서성이며 풍경을 둘러봤어요. 회관 창문에는 김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풍금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그 풍금이었죠.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펴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손등 위에 얹혀 있었고 그 손의 주름 사이로 시간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찍 왔네. 오늘은 좀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는 웃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 항상 제일 먼저 교실 문을 열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콩 하고 울렸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는 잠시 먼 데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죠. 그때 풍금 반주 시간이 있었잖아.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는 그 음을 흉내 내듯 낮게 읊었어요. 복희가 혼자 연습할 때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게 나였어. 그랬어요. 순간 제 안쪽에 오래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저는 늘 혼자 풍금을 치며 반주 연습을 했어요. 바깥에 누가 서 있었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그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운동회 기억나? 어느 운동회요? 복희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던 해. 그때 2등 했잖아. 저는 놀라서 웃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넘어졌을 때 운동장 끝에서 보고 있었어. 다들 웃었는데 나는 웃지 못하겠더라. 그냥 손만 꼭 쥐고 있었지. 말끝이 조용히 떨어졌어요. 저는 갑자기 그날 운동장의 냄새가 났어요.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바람.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올라왔죠. 영숙이 말자 진순이. 그 셋이랑 늘 붙어 다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들까지 기억해요? 당연하지. 그중 진순이가 나랑 같은 반이었으니까. 맞아요. 진순이. 그는 웃었어요. 그 친구한테 늘 복희 이야기 들었어. 그 애는 참 열심히 사는 애다. 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그 애는 참 열심히 사는 애다. 그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문장이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후로 많이 힘들었지? 그랬죠. 남편분이 41에 갔어요. 사고였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 눈빛 안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말보다 느리지만 오래 남는 위로였죠. 시간이 꽤 흘렀어요.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회관 유리창에 제 얼굴과 그의 얼굴이 함께 비쳤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와 얼굴을 나란히 보는 게 얼마만일까? 그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국화꽃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물컵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이상한 하루였어요. 그 사람이요. 옛날 학교 오빠요.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나를 기억하고 있대요. 그때 풍금, 운동회, 친구들 이름까지요. 눈을 감으니 풍금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더 또렷했죠. 그때 그 오빠가 뒤에 서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어요. 잠들기 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죠. 오늘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잊었는데 그는 내 삶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다. 그가 꺼내준 옛 이름들 사이에서 나는 잊어버린 나를 다시 만졌다. 그 사람을 다시 본 뒤 며칠 동안 마음이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별일 없이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손주에게 전화 한 통하는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자꾸만 어제 들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아니야. 그냥 햇살이 좋아서 그래.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죠. 마음속에 봄 같은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먼저 알아챈다는 거리요. 그 사람과는 노인회관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어느 날은 체조를 마친 뒤 함께 회관 뒤 작은 텃밭을 구경했죠. 상추며 부추가 가지런히 자라 있었고 그가 작은 삽으로 흙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이 흙 냄새, 고향 생각나지? 그렇죠. 전주는 바람이 포근해서 흙도 부드러웠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 말투 그대로네. 그 한마디가 어쩐지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오늘 그 사람 얘기를 좀 더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만 하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묻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잘 지냈냐고. 며칠 뒤 그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복희,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요? 선유도 한번 가볼래? 오래전에 우리 어릴 때 소풍 갔었잖아. 그랬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선유도라니. 그 이름만 들어도 물빛과 바람 소리가 함께 따라왔죠. 글쎄요. 혼자 가세요.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그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냥 바람 쐬러. 점심도 내가 살게. 저는 그제야 작게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죠.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나 주말에 선유도 좀 다녀올까 해. 좋죠? 엄마, 얼마나 됐어요? 여행 같은 거 해본 지. 혼자는 아니고, 노인회 간 친구랑. 같이 가요. 잘 됐네. 바람 좀 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딸도 곁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아빠도 그럴 거예요. 잘 다녀와라.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시큰했어요. 주말 아침 그는 서울에서 차를 몰고 왔어요. 하얀 중형차였고 앞좌석에는 보온병과 귤 몇 개가 담긴 작은 바구니가 있었죠. 그가 말했어요. 아침 먹었어? 간단히요. 휴게소에서 호떡 사줄게. 그거 좋아했잖아. 그걸 또 기억하네. 그는 웃었어요. 그때 체육대회 끝나고 매점 앞에서 2개나 먹었지. 그날은 특히 배가 고프다고 했잖아.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복희가 웃었잖아. 그 웃음은 잊히질 않더라. 차는 천천히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갈대가 눕고 있었고 하늘은 낮지만 맑았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니 바람이 차가웠죠. 그런데요, 그 바람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이렇게 차 타고 여행 다니는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다니면 되지. 아직 늦지 않았잖아. 우리는 먼저 전주 한옥마을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 근처였죠. 여기 맞지? 복희네 집? 맞아요. 저기 기둥 자국 보이죠? 거기에 키를 새겼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바닥을 대보았어요. 그때보다 많이 자랐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때보다 많이 자랐다. 그건 키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부모님 묘에 들렀어요. 풀을 조금 매주고 향을 피웠죠. 어머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저 잘 살았어요. 험했지만 잘 버텼어요. 그랬어요. 옆에서 그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향 연기가 제 쪽으로 흘러왔어요. 그분들도 아실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복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살아온 세월을 다독이는 눈물이었죠. 점심은 전주 한정식집에서 먹었어요. 콩나물 국밥과 비빔밥. 그는 반찬을 제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예전에도 그랬어. 복희는 꼭 콩나물 국밥을 좋아했지. 그걸 또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몰래 봤지. 급식표 뒤에 써놨었어. 복희는 콩나물 국밥을 좋아한다. 고. 그는 쑥스럽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랬어요. 그런 소소한 기억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식사 후 선유도로 향했어요. 다리를 건너자 섬이 나타났고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바위 사이로 갈매기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가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 복희가 좋아했지. 맞아요. 이 풍경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복희 같아. 그 말이 바람에 섞여 귀끝에 닿았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거 줄 게 있어. 리본을 풀자 손바닥만 한 나무 오르골이 나왔어요. 손잡이를 돌리자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풍금의 음이었어요. 그 노래, 그때 복희가 치던 곡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잊지 않았어. 저는 손을 올려 오르골을 멈췄어요. 이건 너무 고마워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들을 때마다 나는 복희 생각이 났어. 그 순간 바다보다 더 큰 고요가 우리 사이를 감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노을이 지고 길가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죠.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말했어요. 오늘 즐거웠어? 예, 너무요. 그럼 됐어. 다음엔 다른 곳도 가.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질렀죠. 여보, 오늘 미안해요. 그런데요, 참 고마웠어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 소리가 풍금 소리 같았어요. 저는 공책을 꺼내 이렇게 썼죠. 오늘 선유도로 다녀왔다. 바다와 노을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설렐 수 있다는 걸요. 설렘은 잘못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어요. 유난히 투명했죠. 전날 내린 비 덕에 공기가 깨끗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번졌어요. 그날은 덕진공원으로 가자는 약속이 있었어요. 연못 주변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죠.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 공원 아내랑도 자주 왔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러셨어요? 응. 10년 전 마지막 여행이었어. 그 사람은 연꽃을 참 좋아했어.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아마 이렇게 나를 봤을 거야.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그 말이 바람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을 봤어요. 연못에 물결이 잔잔하게 일고 있었죠. 복희, 그때 이야기 기억나? 중학교 음악 시간. 풍금이요? 그래. 그때 복희가 풍금을 칠 때 나는 늘 복도 끝에서 듣고 있었어. 저는 놀랐어요. 그걸 왜요? 그는 웃었어요. 그냥 듣고 싶었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물 위에 시선을 두었어요. 복희가 표창장 받을 때도 운동회에서 넘어졌을 때도 다 봤어. 복희가 울지도 않고 먼지 털고 다시 뛰어가던 모습. 그게 아직도 생생해.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부터였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처음 배운 게. 그랬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물었죠. 그땐 말할 수 없었지. 집안이 달랐잖아. 복희 아버님이 엄하셨고 나는 농사꾼 아들이었어.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보고 싶을 땐 학교 끝나고 멀찍이 따라갔어. 혹시 넘어질까봐. 길 모퉁이에서 복희가 집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돌아갔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이 제 뒤에서 걸었던 수많은 길을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연못에 물새가 날아들었죠. 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후로는 그냥 살았어.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런데요, 가끔 그때 그 풍금 소리가 생각났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게 내 인생의 첫 노래였어.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뭔지 알아? 뭐예요? 그때 복희가 잃어버린 손수건이야. 운동회 날 가방에서 떨어졌었지. 줍고 돌려주려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학교에 안 나왔어. 저는 손수건을 받았어요. 빛바랜 하늘색 손수건에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버리지 못했어. 그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삭였어요. 그때 그 오빠가 당신이었구나. 연못 위로 해가 기울었어요. 붉은 노을이 물 위로 길게 번졌죠. 그는 손수건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제 돌려줘. 너무 늦었지? 아니요. 딱 좋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그날은 이상하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자 그는 다시 오르골을 꺼냈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풍금 같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어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이 소리 여전히 좋지? 네. 근데 조금 슬퍼요. 슬픈 게 아니라 그리운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요? 이렇게 빛나는 표정을 짓는 게. 집에 도착하니 밤이 깊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손수건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나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내 지난 날을 그가 다 알고 있었대요. 내가 풍금 칠 때마다 복도에 서 있었다네요. 당신이 떠난 자리에 그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다시 풍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덕진공원에서 들은 고백. 내 뒤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그 사실이 이제 내 앞을 걸을 용기를 준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고 커피를 내릴 때 향이 더 진하게 올라왔어요. 특별히 달라진 일은 없는데 모든 게 조금 더 따뜻해졌죠. 성호 씨와 저는 매일 오전 9시에 전주천변에서 만났어요. 그가 운동 좀 해야지 하며 먼저 제안을 했죠. 그날부터 우리는 늘 같은 벤치에서 시작했어요. 그 벤치는 동쪽으로 향해 있어서 아침마다 햇살이 제일 먼저 닿았어요. 그는 늘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왔고 저는 집에서 삶은 달걀을 챙겨갔어요.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그럼 내일은 내 차례. 그런 대화가 오가는 아침이 반복됐어요. 천변길에는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꼭 이렇게 말했죠. 저게 봐. 저 눈빛. 복희가 옛날에 학교에서 강아지 챙길 때랑 똑같아. 내가 언제 강아지를 챙겼다고 그래요. 운동장 옆 그 시커먼 강아지. 이름이 복순이었나? 밥 남은 거 줬잖아. 그걸 기억해요? 당연하지. 그는 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어요. 그럴 때마다 오래 닫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어느 날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데 그가 말했어요. 복희, 웃을 때 참 예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이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속에 오래전 그 소녀의 눈이 그대로 있었어요. 복희야.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랬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부름의 안도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미안했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죠. 여보, 나 요즘 참 이상해요. 웃음이 많아졌어요. 미안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사진 속 당신이 웃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어요. 이제 괜찮아. 그 사람 믿을 만하잖아. 며칠 후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막내 손녀가 제 곁으로 와서 묻더군요. 할머니,
요즘 누가 자꾸 전화를 해요? 응? 그냥 친구야. 남자친구.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좋아 보이세요.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사세요. 내 인생? 그 말이 그렇게 낯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그 주말 성호 씨가 천변에 작게 도시락을 싸왔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 고등어 조림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복희네 부엌 냄새로 다 알았지.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벚꽃잎 몇 개가 밥 위로 떨어졌어요. 오늘 밥이 꽃밥이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네요. 꽃밥.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걸까? 행복이란 게 이렇게 조용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울고 싶을 만큼 따뜻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남편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남겨준 살아야 한다는 말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책을 꺼냈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요즘 나는 왜 이리 행복한가요? 아마도 드디어 나 자신에게 허락했기 때문이겠죠. 사랑받는 일은 죄가 아니고, 웃는 일은 배신이 아니고, 사는 일은 그냥 살아가는 일일 뿐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허락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변산 바다로 갔어요. 그는 여전히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모래사장을 걷다 그가 말했어요. 복희, 이래도 괜찮을까? 뭐가요? 이렇게 늦게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잖아요.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고 그 빛이 우리 발끝까지 닿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아주 조용했어요. 미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밤에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도 웃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따뜻함이 자라났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이렇게 늦게서야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다시 태어나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 하나를 또박또박 찍었어요. 그랬어요. 그 점이 제 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시작처럼 느껴졌죠. 이제 저는 매일 전주천을 걷습니다. 그가 건네는 커피 향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속삭이죠. 복희야, 오늘도 웃자. 그리고 오늘도 허락하자.